상상해 보시죠. 특정 기업이 파산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가 난 것도 아닙니다. 네, 전혀 그런 게 아니었죠. 그저 인터넷에 조용히 올라온 PDF 논문 딱 한 편이 단 몇 시간 만에 거대한 글로벌 테크 시장의 시가총액 10%를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네, 게다가 동시에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는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을 틀어주려는 그 지정학적 시한폭탄의 초침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의 미션은 바로 이 기이하고 압도적인 완벽한 폭풍, 이 퍼펙트 스톰의 실체를 해보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도대체 어떻게 논문 한 편과 중동의 해협 하나가 같은 날 기어바퀴처럼 맞물려서 나스닥을 공식 조정장으로 끌어내리고 코스피를 패닉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오늘 이 현상이 단순한 공황인지 아니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인지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덮친 이 폭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을 먼저 입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두 개의 축이요? 네, 하나는 중동 전쟁과 유가라는 매우 물리적이고 즉각적인 현실의 위기고요. 다른 하나는 구글의 기술 쇼크와 반도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수요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입니다. 아,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충격이네요. 맞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시장을 동시에 무너뜨렸느냐, 그 인과관계를 따라가 보는 게 오늘 분석의 핵심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의 숨통을 당장 조여오고 있는 물리적인 현실. 첫 번째 축부터 들어가 보죠.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의 갈등이 벌써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네,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잖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4월 7일까지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열흘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 보면 잠시 숨을 고르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면을 보면 미 국방부가 지상군 투입까지 포함한 대규모 공습을 은밀하게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동시에 터져 나옵니다. 한 손으로는 협상 카드를 내밀면서 뒷뒤로는 장전된 총을 쥐고 있는 건데 이란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미국의 이런 양면 전략에 이란이 아주 치명적인 카드로 응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치명적인 카드요? 네, 이란이 미국에 15개 조건이 담긴 공식 답변을 보냈거든요. 여기서 아주 위험한 글로벌 경제의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신들의 통제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였죠. 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요. 뉴스에서 자주 듣는 이름이긴 한데 이게 구조적으로 왜 그렇게 무서운 요구인지 그 메커니즘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단순히 배가 지나가는 바다 하나 막힌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도를 펼쳐놓고 호르무즈 해협을 보면 오만과 이란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바닷길입니다. 가장 좁은 곳은 폭이 33km밖에 안 되는데 33km면 진짜 좁네요. 네, 게다가 수심이나 암초를 고려하면 대형 유조선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항로는 양방향으로 고작 3km 남짓에 불과합니다. 헐, 고작 3km요?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길에 몇 개 띄우거나 폐선박 하나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이 좁은 병목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통제권을 달라는 거군요. 네, 문제는 전 세계 원유 수출 물량의 20% 이상이 매일 이 3km짜리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 글로벌 시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글로벌 에너지 대동맥의 스위치를 이란 손에 쥐어달라는 이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죠. 잠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해버린 현상도 당장 내일 석유가 부족해져서라기보다는 그렇죠. 바로 그 취약성 때문입니다. 아, 이 3km짜리 병목이 언제 막힐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자체가 가격에 선반영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유가 $100 돌파는 주요소 기름값 오르는 문제로 끝나지 않잖아요. 네, 모든 물가를 끌어올리죠. 맞습니다. 유가는 모든 산업의 기초 비용이니까요. 이게 치솟으니 OECD가 올해 미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단숨에 4.2%로 상향 조정해버렸습니다. G20 국가 평균치도 4%로 올라갔고요. 물가가 또 오르는군요. 네,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아, 결국 고금리 장기화라는 유령이 다시 덮치는 거네요. 여기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체감이 확 되실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물가 상승률, 연준의 금리. 이런 이야기들이 자칫하면 저 멀리 뉴욕 증권거래소나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중요한 뜬구름 잡기로 들릴 수 있거든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맞아요. 이건 중동 어딘가의 낯선 해협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여러분이 마트에서 겪을 현실과 직결되어 있죠. 대표적인 게 나프타라는 물질입니다. 아, 플라스틱 원료 말씀하시는 건요? 네,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이 나프타가 플라스틱이나 합성 섬유를 만드는 일종의 산업의 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프타를 압도적으로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단 말이죠. 네,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면 당장 나프타 공급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당장 우리가 매일 쓰는 생수병, 택배 포장재, 심지어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는 자재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요즘 종량제 봉투 품절 우려까지 나온다는 게 단순한 기후가 아니에요. 네, 카타르발 LNG 가격 상승도 다가오는 겨울 난방비 폭탄을 예고하고 있죠. 거시적 위기가 미시적인 일상의 비용으로 그대로 전가되는 겁니다. 블룸버그 분석을 보면 지금 시장 심리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 수 있어요. 네, 시장 시야가 엄청 좁아졌죠. 맞습니다. 뭐 이스라엘과 이란이 평화협정을 맺느냐 마느냐 이런 거창한 건 관심도 없어요. 오직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재개되는 거냐 막히는 거냐 여기에만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거시경제 전반을 평가하기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방어적 본능만 남은 상태인 겁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거시경제가 유가로 숨이 막혀가는 바로 그날 기술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 두 번째 축이군요. 네, 구글의 터보컨트 쇼크요. 앞서 제가 인트로에서 PDF 논문 한 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진짜 과장이 아니잖아요. 네, 상용화된 제품도 아니었죠. 무슨 신제품 발표회도 아니었는데 이 논문 하나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주가가 7%, 샌디스크가 11%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덩달아 무너졌고요. 네, 반도체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죠. 도대체 이 터보컨트가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이 메커니즘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죠. 거대한 AI 모델을 요리하는 셰프라고 상상해 보시죠. 지금까지 이 AI 셰프가 요리할 때 재료를 보관하려고 거대한 냉장고 6개를 통째로 썼단 말이에요. 냉장고가 바로 메모리의 반도체인 거군요. 맞습니다. 비효율적으로 꽉꽉 채웠었죠. 테크 기업들은 이 AI를 굴리려고 냉장고 6개를 기꺼이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구글 터보컨트 논문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가 재료를 완벽하게 압축해서 공간을 절약하는 기술을 찾았다. 이제 냉장고 한 개만 있어도 똑같은 요리를 똑같은 속도로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아, 정말 직관적인 비유네요. 냉장고 제조사, 즉 메모리 기업 입장에서는 공포감이 덮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AI 붐을 타고 매년 냉장고 6개씩 주문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각적이 내년부터는 1개만 살게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 셈이니까요. 시장이 1차원적인 공포에 빠지는 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팩트만 냉정하게 떼어놓고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겁니다. 네, 세미애널리시스나 제프리스 리포트를 보면 이 기술은 지금 말 그대로 논문 단계잖아요. 상용화까지는 최소 1년 이상 남았다는 사실을 시장이 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연구실에서 성공했다고 내일 당장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다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제 말이요.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기관 투자자들이 겨우 상용화도 안 된 논문의 이성을 읽고 주식을 던졌다고요? 사실 과거 사례만 봐도 이 패닉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의 딥시크 사태 때 기억나시나요? 딥시크요. 그때도 엄청 시끄러웠죠. 네, 그때도 딥시크가 기존 모델들보다 훨씬 적은 컴퓨팅 자원으로 뛰어난 성능을 냈거든요. 그때 시장에서는 이제 메모리 수요는 끝났다고 난리가 났었죠. 맞아요. 효율성이 좋으니까 칩을 덜 살 거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전체 수요가 늘어났어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제번스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제번스의 역설이요? 네, 효율이 좋아지면 소비 총량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현상이죠.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냉장고 비유에 빗대어 보면요. 네네. 냉장고의 전력 효율이 엄청 좋아지고 유지비가 싸지면 사람들이 냉장고를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식당을 여러 개 차려서 냉장고를 더 많이 사고 요리를 더 많이 한다는 거군요. 완벽합니다.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멘트를 보면 메모리 효율 향상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수익률을 높여준다고 해요. 비용이 싸지니까요. 네, 그럼 결국 AI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장기적 전망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는데 대체 왜 주가는 하루 만에 패닉에 빠진 걸까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시장은 팩트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반응하거든요. 아, 팩트가 아니라 불확실성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축을 떠올려 보세요. 유가는 치솟고 연준의 금리 인하는 멀어졌고 중동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거대한 불확실성들이 이미 깔려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런 불안 요소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시장은 아주 비이성적인 과잉 반응을 보입니다. 말 그대로 먼저 팔고 나중에 이유를 찾는 패닉셀을 하는 거죠. 먼저 팔고 나중에 이유를 찾는다. 참 무서운 말이네요. 그리고 이 다중 타격이 결국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당장 환율이 1,508원까지 치솟았잖아요. 역외 환율은 1,517원까지 갔죠. 네, 코스피 야간 선물도 3%나 하락했고요. 수입물가 부담이 내수 소비자인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논문 한 편이나 특정 해협의 문제가 독립적으로 시장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네, 다 겹친 거죠. 전쟁, 환율, 금리, 그리고 AI 기술 쇼크라는 불안 요소들이 같은 날 한꺼번에 겹치면서 시장의 맹목적인 과매도를 이끌어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복잡한 심층 분석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제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팩트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시장의 과도한 반응을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패러다임의 붕괴인지 아니면 시장의 공포가 만든 일시적 현상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님. 네? 오늘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죠? 오늘 우리는 AI 논문 한 편이 촉발한 인간들의 투매 현상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이처럼 인간의 이해 속도를 아득히 초월하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 속도,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위기들이 실시간으로 얽히는 시대잖아요. 정말 눈꽃들 새 없이 변하고 있죠. 과연 현재의 주식시장 구조가 이 압도적인 정보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설계일까요? 아, 구조적인 한계 말씀이시군요. 네, 어쩌면 우리가 겪는 이 패닉은 정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속도를 인간의 감정이 따라잡지 못해서 생기는 약간 그런 시스템적 지체는 아닐까요? 아주 날카롭고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바라면서 아주 긴 여운과 함께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